5월달입니다. 5월달. 5월달은 행사가 참 많죠. 가정에도 행사가 많고 오늘이 아마 2배의 날인지 아는데 5월 21일. 근데 신동국 대표님, 목사님 때문에 오늘이 5.18 승리의 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참 의미 있는 5.18이죠. 저희한테는. 그리고 또 저희한테는 5.16이 있습니다. 5.16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 우파 국민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게 5.16입니다. 그러나 5.18을 추종하는 자들, 그들은 5.16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 오늘의 정신, 오늘의 정의로 저게 말이 됩니까? 저거 자기네들만의 글이요, 언어요, 이런 플랜카드에 걸은 저런 글입니다. 저희는 저런 거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5월 18일 날 윤석열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우파를 다 적으로 돌렸어요.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단어,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아니다 라고 그 5.18 현장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지는 우리 국민 50% 이상이 투표를 해서 당선됐는데 우리가 적을 찍은 거예요. 적을. 윤석열이 말로 하면 그렇죠? 뭐 이거 뭐 내가 지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5.18 때 얘기 나온 거 그대로 보시면 다 압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아직 우리 국민들이 찍겠다고요? 아니 지지하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5.18 그 희생당한 분들, 우리 군인, 경찰,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름도 모르는, 그 DNA도 모르는 그 5.18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영웅시해라? 그 우리 70%가 우파 국민들인데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이러한 국민들은 이제 일부 있고,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님 쪽으로 집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이제 다 느꼈을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언론에서 그러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안 해. 비평도 안 해. 다 조용해요. 걔네도 헷갈린 거야. 이거 뭐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파 국민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 그 목적을, 그 목표를 달성을 이제 하는 시기에 도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전국에 모여있는 우리 우파 국민들 하나로 통합합시다. 그렇죠? 네. 자, 이어서 우리 최우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5.16 5월달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 강대국으로 이끄는 그런 출발점이 된 5.16 북혁명, 우리 5.16 북혁명의 민족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가깝게 먼저 모두 다 함께 거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5.16 북혁명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가깝게 국민 모두 경례 충성.
5월, 이번 5월은 굉장히 뜻이 깊은 이러한 5월입니다. 우리 모두 다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간첩단들에게 유린당하고 멸망 직전에까지 몰리는 꼴이 되어 있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몸으로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진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간첩단, 이것들은 우리에게 5.18을 섬기라고 광주에 가서 그 대가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빨갱이고 간첩단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 모두 명확해졌기 때문에 우리 5,800만 국내 국민, 해외 800만 교민 모두 다 하나가 돼서 5.16 국혁명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돼서 구국의 길로 전진할 것입니다. 위대국가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5.16은 구국혁명의 그러한 길이고 5.18은 만국로, 매국로 간첩들의 만국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남친입니다. 오늘 이제 더욱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고 윤석열이는 도둑입니다. 간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간첩 윤석열이가 내각, 국민의힘 모두 다 끌고서는 저 광주 5.18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러한 장면 또 보셨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봤지요. 그 이전에도 봤지요. 이제 모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진 것이고 오늘날의 상황은 간첩단이 수십 년간에 걸친 적화 침투 공작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적 분야에 곳곳이 스며들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기 탄핵 범죄를 일으켜서 애국 대통령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올려놓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으로 그리고 사기로 탄핵을 해서 권력을 찬탈했고 이미 간첩단이 중공과 국회의 지령을 받고 이미 짜놓은 대로 간첩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전 분야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와해되고 파괴되는 이러한 지경으로 몰렸고 우리 국민들 민생은 죽음에 몰려 있어서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가족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피눈물 나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기 탄핵, 간첩 문재인 정권, 간첩 문재인은 당연히 4.15 부정선거에서 가짜국회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국회는 역할이 뭡니까? 중동과 북괴의 지령에 따라 고려 연방제 개헌으로 대한민국을 숨통을 끌어버리는 이러한 간첩질을 국민을 속여가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상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여야 사기 탄핵파 간첩단에 의한 가짜국회 300만이 모조리 사형에 처한다. 자, 윤석열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국가 범죄를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피눈물로 사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원 위치에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라. 만약 지금같이 계속 간첩단의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이 꼴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속담에 뒷전으로 호박시간다는 이러한 속담이 있죠. 윤석열이는 뒷구멍으로 고려연방제 개헌 호박시간은 개싹 당장 집어치우고 국민들께 피눈물로 사죄하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 우리 국민이 나아갈 길 너무나도 명확해진 것입니다. 보니까 사기 탄핵, 부정선거 가짜국회, 고려연방제 개헌 다 기획된 일련의 범죄, 대한민국 멸망을 노린 이러한 매국노 범죄. 자, 이것들을 일으킨 세력과 조직은 그 이전에 광주 5.18 북괴군 남침 내란 폭동 이것을 일으킨 김대중 그리고 북괴 이러한 세력들이었고 이것들이 세월호 기획 집단살인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의 400명의 꽃다운 이러한 우리의 청소년들을 죽였던 이러한 범죄자들, 극악 살인 범죄자들이고 이러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도 살인 백신의 형태로 이미 공산학살, 국민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경까지 된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국가 전 분야가 간첩단에게 점령당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간첩단 범죄의 진상과 조직이 완전하게 드러나버린 이상 오히려 부국의 해결과 부국의 길은 훨씬 더 쉬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5.16 부국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거지나라 대한민국 어떻게든 가난과 서름과 다 벗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화, 근대화의 그러한 본격적인 길을 여시고 경제개발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비교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지식도 기술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이런 깜깜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부국 장교단이 이를 악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려고 나섰을 때, 그때에 비해서 본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배부른 얘기입니다. 다 배부른 얘기예요. 그때와 비교해서 본다면 그분들은 완전히 잿더미에서 일어서셔서 산업화, 근대화 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선진 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던, 여기에 비해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빨갱이들과 싸움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배부른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부국혁명 정신으로 다시 한번 되살려서 강력하게 뭉쳐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저 빨갱이 간첩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무성, 윤석열, 그리고 이것들에게 길을 열어준 숨어있는 간첩 김영삼, 이런 것들의 떨거지들, 그리고 이것들의 음모들 철저하게 다 뿌리 뽑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수준으로나 모든 면에서 1등 가는 선진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과 하나가 돼서 사생결단의 이러한 정신으로 빨갱이들 다 섬멸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 강대국으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윤석열이는 가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위대한 한미혈맹 만세!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하나가 된 위대한 국민혁명 만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한테 큰 박수, 박수! 네. 네, 그렇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나라가 어수선했죠? 조봉암 사건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59년도에 사형시켰습니다. 조봉암을. 그 후에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부정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간첩들에 의한 폭발적인 이 4.19 당시에 대한민국 정복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장면 내각이 묵인을 했죠. 5.16을. 그러므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의 김대중에서부터 해서 노무현, 문재인까지 해서 지금 서서히 국가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국가 파괴범입니다. 뭐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라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지 또 이 배고픔이 없는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얘네들 하기는 해요. 흉내만 내. 그러나 거기엔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 모든 게 다 시체팔이야. 엊그저께도 뭐 민노총에서 한 명 뭐 분신 자살했다고 그 전태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제 안 속죠. 그랬더니 뭐 윤석열이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뭐 나몰라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민노총에 있는 수뇌부들 그 다음에 각 기관에 있는 수뇌부들이 누굽니까? 모든 게 다 간첩이에요. 그들을 이제 우리가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여지껏 온 거 보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 내놓겠어요?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 저항권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통합을 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뭐 군인들 내세워서 막아달라? 군인들도 요즘에 뭐 배가 불러갖고 돈만 주면 돼.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한 군인들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저항권, 즉 국민의 혁명을 한번 다시 아직 싸우려면 멀었어요. 갈 길은. 지금 7년 싸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7년을 더 간다는 생각을 하고 뭉쳐서 통합을 해서 저항권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저 박상구 단장님이 지금 뭐 단식? 금식? 네, 금식을 하고 계신답니다. 지금 뭐 저는 내려오면서 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 금식을 하는데 몸을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고 뭐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세우고 빨리 움직이시라. 우리 대한민국 살려달라.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통합을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움직이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여서는 통합이 안 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 전국에 있는 애국 동지분들, 애국자분들 통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게끔 합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박상도 학생 얘기했지만은 우리 저기 이종만 단장님 나오셔갖고 연설하겠습니다. 지금 뭐 박준서 회장님을 거기서 박준서 회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먼저 하라 그래갖고 우리 이종만 헌법수호당 단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주세요. 박수. 네. 여기 나와서. 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소당 2대 총단장을 맡고 있는 이종만입니다. 저희 헌법소단이 서울의 전우들과 대구의 전우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주 앞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62주년 맞이 5.16 혁명 기념 국민대잔치를 성황리에 끝나고 제2박정희 사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취지는 7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국가를 수호하고자 달려왔지만 중과 부족으로 여적 세력들에 의하여 국권이 넘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을 내시라고 응원하는 그러한 결단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24일 수요일입니다. 헌법소단이 무려 6년 동안 43차례 행정소송으로 국가기관들이 위법한 법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러한 적법한 소송을 해오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24일 오전 심리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무려 6개월간을 시간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애국 국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히 나오실 수가 없으면
신서라도 재판부에 전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소송법에 전자에 있었던 민중소송에 이어서 부작위 위법소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공직의 대통령으로의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함을 법적으로 탓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로 법정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헌법소단 원고 500명이 무려 43차례 적법한 소송에 임해온 것을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국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심기일전하고 권토중례하신 그러한 결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상구 총단장과 저는 지난 5월 17일 반역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 안보특사 특수수사 4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인 5월 18일 저 붉은 무리들의 5월 18일 잔치에 소금을 뿌리듯이 일이 내려온 것입니다. 나흘째 목숨을 건 사투를 하며 구국금식을 하고 있는 박상구 제1대 헌법소단 명예총단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결기찬 언행이 있기 전에는 죽음으로써 이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작위 위법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지위 헌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을 저희 헌법소단의 단원 전후 모두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왔다고 봅니다. 1961년 5월 그때나 지금이나 혁명하기 딱 좋은 때임을 명심해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우리 이종만 단장님께 박수! 네, 이종만 단장님도 지금 7년 전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헌법소단에서 움직이시고, 법적인 소송권은 아마 많이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가 직접 거기에 가담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물론 이게 아웃사이더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시니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다음은 우리, 서룡 회장님 계신가요? 서룡 회장님.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우리 여전사님이시죠? 김리자 여사님. 김리자 여사님이 연설을 하시면 좀 우리 저 대구 시민들 또 애국 동지분들 좀 많이 좀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에서 참석하신 분들 좀 우리 저 구국정 연맹이나 다른 단체들 얘기 좀 해주시고 저희 통합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누가 홍보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홍보를 해줘야지 이게 단합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한번 또 뭉쳤다가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뭉쳤을 땐 국민혁명으로 아시겠죠? 뭉쳤을 땐 국민혁명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자. 네, 애국자님들 멀리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애국 충정심에 정말 존경심을 다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 짤막한 편지를 써가 왔습니다. 우리 표현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미리 감사한다는 거. 미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5년 동안 몸은 비록 불법적으로 감금되셨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시는 결의와 진실이라는 힘으로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의연하게 싸워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대통령님 자체가 자유대한민국이십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애국자님들 또한 그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불의한 자들에 의해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바로워질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돌아오실 때는 통일된 한반도 자유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님으로 돌아오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진실을 외치고 선포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은 청와대로 반드시 복귀한다! 복귀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내 여사님이 간단하게 하셨네요.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윤석열이가 5일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자들은 대구에서 5.18 연설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훈 부장이 됐나요? 아직 처장인가? 박민식이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참, 나 말도 안 돼. 박민식이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권력에 제한은 되지 맙시다.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자들은 개만도 못하는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월남전에 참전해서 애국 훈장 받았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로 아마 이제 국가가 요공자가 돼서 이제 아마 그 보훈처장이 됐는데 아마 2월인가 3월에 윤석열이 앞에 놓고 아마 보훈처장 앞에 앉히고 뭐 시민들 쭉 앉혀놓고 아마 그 국가유공자에 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민 기자라는 분이 한 명 있어. 시민 기자. 왜 좌빨이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중국에 어디 동굴을 가보니까 그 동굴 벽에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거기 보니까 이동이라는 이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동이가 누구냐 하면은 이 상해 임시정부 때 초대 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 부통령 자리에서. 왜? 이게 맨 처음에는 조선시대 때 뭐 벼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마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면서 공산주의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뭘 받았냐 하면 스탈린의 돈을 받았습니다. 스탈린의 돈을. 그래서 이동희가 쫓겨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 사진작가가 그 이동희를 동굴에서 이름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독립유공자를 독립이 아니 독립이지 독립유공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김일성이 돈 받고 정치하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 다 간첩이에요. 조만간에 이제 다 처단될 거지만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박민식이하고 윤석열이는 그런 걸 모르죠. 몰라요, 역사. 그러니까 그런 사진작가가 외치는 거를 그대로 듣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저는 걔네들이 어떤 토론을 하고 뭐 이런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유심히 보게 돼요. 7년 전부터.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 한마디, 토 한마디, 억양 한마디, 이게 이제 성분이 다 나옵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냥 쭉 얘기하다 보면 무시하고 듣다가 흘려들어. 뭔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성분이 어떤지를 몰라. 이제 정신 차려야죠. 그죠? 이 토론이나 세미나 할 때 그 참석하는 사람들 성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박민식이하고 이 윤석열이가 얼마나 이 근대사 역사에 무지한지 그 내막을 보여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냐? 우리 오영국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영국 대표님이 요즘 MBC 앞에서 금요일날 집회로 가고 계세요. 거기도 좀 참석을 하시고, 저가 저번 주 금요일날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좀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다음 주에는 한번 참석할 거니까 서울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분들 MBC로 금요일날 JTBC 앞으로 금요일날 상암동입니다. 그때 많이 모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영국 대표님께 박수! 자, 크게 박수! 그래도 대구의 대표로 나가셨는데 함성! 좋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저희들이 또 왔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난 5월 16일 날 서울에서 좀 시끄러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과 5월 18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는 엄연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사진이 걸려있지만 5.16에는 국힘당 국회의원 그 어떤 놈도 단 한마디도 5월 16일 5.16 혁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지만 5월 17일 저녁에 국힘당 전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모조리 5.18 광주 사퇴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국민의 암덩어리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바 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김기현이라는 당대표라는 놈은 김대중 센터, 김대중 사진이 걸려있는 그 사무실에서 학대 간부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이 암덩어리들을 위해서 더 이상 침묵을 지켜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탄핵에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JTBC의 가짜뉴스와 윤석열, 한동훈, 현직 검사라는 놈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께서 장만해놓은 삼성동 집까지 팔아치우도록 만든 이놈들의 역적 행위를 모두 다 밝혀놓는 바로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9일 금요일 좌파 유튜버 중에 일종의 메이저 유튜브에 통하는 스픽스2에서 지금 촛불을 일으키고 있는 촛불의 실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로 JTBC 뉴스는 가짜이며 태블릿 PC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좌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메이저 유튜버들, 이들은 현재의 권력에 굴복하여 단 한 곳에서도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한 존경하는 여기에 참석해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단 한마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바로 현직 검사, 그 당시 정치 검사들의 증거 조작에 의한 불법 탄핵이었음을, 이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이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로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에는 JTBC에 이어 바로 태블릿 PC 조작에 대기업이 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SK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그 당시 노승근 차장검사와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3명이 JTBC의 가짜뉴스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증거 조작을 한 사실을 저희들이 다 밝혀놓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SK 최태원 회장의 집에까지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은 JTBC에서 오후 2시에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2016년 10월 24일 JTBC의 가짜 뉴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 당시 현직 검찰총장 김수남이와 특별수사본부팀장 노승근이는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호의호식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앞으로 와서 하루속히 너희들이 저지른 이 만행에 대해서 자백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과 이명박이는 자기들이 확보해놓은 정치자금으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수천만 명의 애국 국민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5.16 혁명이 아버지의 5.16 군사혁명이 구구의 나라를 방아쇠를 당겼다면 이것을 거울 삼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구구의 전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네, 우리 오영국 대표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박수! 네, 대구 분들 많이 좀 오시게 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꼭 참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너무 이제 연설만 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러나 한 번 더 되새기고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단합이 안 돼요, 우파는. 그러나 언젠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공산주의자들과 김일성이 추종자들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오영국 대표님 순서인데 아마 우리 시위는 다 아까 차에서 들었는데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애국 동지분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우리 이인철 영화배우께서 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좀 약간 뭐 지루해서 아마 저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 동지분들, 우리 이인철 영화배우님께서 시 낭독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이 이주철입니다, 정확히. 예, 저는 영화배우 제작자고요.
모델이고 이제 미국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PCR 검사 안 해서 제가 4년째 미국을 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울분도 있고 화도 있는데 이제 곧 복귀하십니다. 복귀하시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미국과 혈맹된 연동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우파 자체에서도 서로 저를 다르게 봐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한 7명 정도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아마 이 집회가 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5.18 세월호 영화를 분명히 제작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영화는 미국 자민당에 30억을 투자했어요.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글로벌하게 좀 박정희 대통령 영화가 들어가는데 여주인공은 일본의 대스타 미나미 여배우가 캐스팅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국에 있는 스타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한 작품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영화 이제 준비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날의 진실인데 탄핵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선배님께서 그 책을 이제 펼쳐냈죠. 광화문의 비망록. 그다음에 올무에 걸린 사슴의 눈물. 우리 박 대통령이 딱 올무에 걸린 꼴이에요 지금. 왜? 좌우 떠나서 중공 딥스 북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일 나쁜 놈 있죠. 두 놈. 개생민이 개무성이. 그래서 그 얘기인데 그 중에 시가 있어요. 외신과의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저는 100번 1000번 읽었지만 아까 제가 오면서 나랑 낭송했지만 이 시가 어쩌면 여러분한테 많이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 시인은 아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에는 은유법, 비유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놈이라는 것은 누군지 아시죠? 두 놈. 어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시고 적화대, 적들이 들어있는 기와집, 적화대라는 뜻인데요. 자. 회심곡 외전 범 같았던 내 아비 죽고 나자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 집구석 걱정에 일찌감치 사랑도 혼사도 집어치우고 사무치는 외로움 아리랑 아리랑 달래가며 길거리 천막에 나앉아 삭바느질로 밤새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게 만들어 놓았더라. 그쯤에서 편히 쉴 것을 늦은 시비라도가 아들 딸 두어 낳고 편하게 지낼 것을 울고불고 매달리는 철부지 아이들이 눈을 밟혀 뼈빠지게 일에 번듯한 양옥도 사고 새를 불렸더니 주제넘는 욕심 생긴 아이놈들 성화에 그만 발을 빼지 못하고 또 죽어라고 이래 커다란 집에 청계를 얹게도 되었더라. 그래도 문득 창밖을 보면 언제나 혼자인 것을 아비 어미의 유언 간절한 눈빛에 매여 오욕칠정 다 버리고 죽어라 나라 일에만 매달리다 결국은 오늘의 일을 얻거니와 내가 부양해 먹인 애들은 머리가 나쁜 데다 춘심도 결기도 없고 우선 고생을 덜 했더라. 지금들이 무슨 이조 사세 땅파 유생들이나 되는 줄 알았던지 패갈라 쌈질하고 난리굿을 벌여야 되더니 그놈들 중 간덩이가 부을 대로 부은 두엇이 자리를 탐한 건지 내 말 한마디에 삐진 건지 저쪽 동네 다른 집 아이들과 뒤섞이더니 종래는 이 외로운 어미 등에 비수를 꽂아 넣었더라. 저쪽 동네 아이들은 일찌감치 못된 이념에 물든 데다 우리 애들과는 달리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정말 지독하고 잔인한 게 이를 데 없으며 집요한 결기도 무서울 정도더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모가지를 쳐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공삼아 차게 놀게 하고 내 흉상을 만들어 세워 밧줄로 꽁꽁 묶고 경동맥이는 비아그라인지 하는 주사바늘 꺾고 하얀 소복을 입히고는 입 벌리고 사약을 퍼붓더라. 그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저쪽 집 사람이 되었거나
도망쳤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놈들 뿐이더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모진 목숨 그대로 끊고 싶었으나 자나깨나 귓가에 맴드는 아베 유언이 차가운 눈비 광풍 몰아치는 광야에는 한 번도 내가 손잡아주지 못했던 이들, 내게서 무엇 하나 신세진 것 없이 어제도 오늘도 가난하기만 한 순수한 이들, 나를 위해 울어주던 많은 이들의 일편단심이 자진하려는 내 손길을 나간사고는 하던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옥에 갇혀 일주일에 4번 가는 팔목에 수갑 채워진 채 끌려다니면서 오가는 길에 마주하는 많은 이들의 착한 눈망울에 투영된 나의 슬픔과 나의 고독, 기구한 역정 속에 맛본 배신의 쓰라림, 이 약물고 지켜온 나의 존엄과 나라 걱정 이젠 다 내려놓으려 함이니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가리라. 내가 사랑했던 자들과 아직도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을 다시 가려 한 켠에 접어놓고 진정한 마지막 사랑을 주리라. 여태 그래왔다시 아니 이제 조금 더 쉬이 입 열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되새겨 내 눈망울을 더 깊게 가라앉히리라. 쌀한 눈처럼 쌓여 온 나의 한과 고독, 남몰래 흘려온 눈물과 가슴 꺼지고 땅 꺼지는 한숨, 죽어도 버리지 못할 천연 같은 나라 걱정, 이들을 내 마음의 빈잔에 담으리라. 이 모든 것들을 갖춰서 비로소 찾아온 한가로운 시간을 비로 구슬로 빚으리라. 짚고 또 짚밟고 또 밟으면 그대로 밟혀주리라. 어쩌면 물은 쇠 수밖에 없었던 나는 너희들의 끊임없는 단금질과 망치질로 인해 절대 부러지지 않을 복음으로 다시 빚어질 것이니 무릎에 울며 매달리던 철부지들은 가라. 곁에서 알랑대며 춘신연하던 자들도 가라. 이보다 더 아플 수 없는 고통의 끝자락에서,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없는 나라의 십면에서 하늘이여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많은 자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믿었던 많은 자들이 나를 등졌으나 말없이 나를 지켜보아주던 많은 애국자들의 가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맺힌 눈물을 내 통렬한 아픔과 지독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몸으로 느낄 수 있었음이니 그간 홀로 새겨온 아픔과 고독, 버릇처럼 된 나라 걱정을 이제 겉모양은 완전히 홀로 되고 말았으되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아도 됨을 알았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게 모든 것을 제대로 잡을 시간과 광야에 나선 애국자들과 함께 할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시를 읊으셨지만은 지금 현 시국을 한탄하는 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신자들은 처단을 해야죠.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이 우리 애국 동지분, 우리 애국자들을 흩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힘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애국자분들도 힘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지금 참석하신 우리 애국자분들도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줘서 떳떳하게 정말 국민이 떠받드는 그러한 존경스러운 입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지무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많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새싸움이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물론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가 많아요. 그러나 집결하는 거는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집결했을 때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군사혁명이 아닌 국민혁명. 거기에 아젠다는 누구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크게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우리 정창화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아. 연세가 좀 많으셔갖고 순서기다가 지칠 것 같아요. 우리 정창화 목사님도 지금 초창기에 부정선거로 많이 싸우셨습니다. 정말 큰 박수 주세요. 박수. 정말 이 부정선거로 많이 싸웠는데 이런 흐트러지는 바람에 실패해갖고 투쟁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모여야 됩니다. 큰 박수 주세요. 박수. 네. 사회자가 애로운 투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 동지들 다 있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애로워요? 표현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충성!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땐 다 같이 충성!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4월 30일 1차 보고를 드리고 오늘 2차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입니다. 저는 2006년 1월 20일 저 서울에 있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애국동지 1000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창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상임대표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 선임이 되면서 전권을 정창화 상임대표에게 주는 것까지 결의가 돼서 단체를 이름 바꾸는 거니 임원들 모시는 거니 뭐 여러가지 행사니 뭐니 결정권을 혼자 결정을 해도 다 따르겠다. 1000명의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 결의를 해서 오늘 2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명맥만 유지하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상임대표를 하니까 나보다 큰 어른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대한민국 수호라는 거를 떼어버리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으로 스스로 강등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총연합이 이제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요 2장짜리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핵폭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주 우렁차게 연설을 잘했습니다만은 나 어저께 6시 10분에 30분에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오늘 아니죠 1시 반에 잠들어서 2시 반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우는 거예요. 왜 깨우느냐? 아니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가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특별히 사저에 모일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 희망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니냐? 너 잠만 자느냐고요. 1시간밖에 안 자는데 하나님이 깨워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거 2쪽짜리 제가 유물을 만들었습니다. 2시 반부터 워드를 치고 이거 문안 새로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거 교정도 못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2장짜리지만은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 나눠줬는데 식당에서 고춧가루가 묻은 거 이건데 여기 던져줬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전 국민들 지금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롤백시키려면 이제 제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 호소의 내용을 귀기로 들으시고 이렇게 방만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국민혁명입니다. 국민총연합에서는 피 흘리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모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정질서가 회복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어떤 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10분 안에 마치라고 그래서 지금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아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곧 모시러 올 겁니다. 지금 2차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 국회 저거 국세 촌벌 내드리고요. 저건 양아치들이고 사기꾼들이고요. 저건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아주 망국지 대본이 국회입니다. 망국지 대본이에요. 저거 없애야 됩니다. 저거 없애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여러분 저 행정법학에 당연부여론이 있습니다. 당연부여론. 행정에서 법적합성을 상실한 행정행위는 당연부여라는 행정법학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나오셨을 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 표에서 6%를 저 문재인 투표지 포켓함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도 52%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57%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계신 우리 최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라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교수님 대법원 법정에서 대법관들 4명 있는 데서 마이크를 들고 대학에 강의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그 표를 문재인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거 동영상을 우리 박태훈 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대법관들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그 자리에 오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우리 박태훈 교수님 그때 나보고 어르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어르신 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도 어르신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최원 교수 나 불법 부정선거의 현장 목격자요 증인입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제 늙었다고 이 마이크를 안 줘. 내가 여기 두 번 와서 마이크 못 잡았어. 돌아갈 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근데 오늘은 마이크를 주네. 지난번에도 줬고.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아주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내가 만 20년이 됐습니다. 불법 부정선거에서 만 20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아마 측은하고 불쌍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원고 100만 명 변호사 10,000명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나를 또라이로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 100명을 확보하고 변호사 10,000명 이상을 나가 변호인단으로 초대형 변호인단을 만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7년 동안 길거리에서 헤맸잖아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죠. 종지부를 찍으려면 뭔가 실제로 뭐 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국회만 해산시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재인도 저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윤석열도 법적으로 가짜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아니. 나는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당연무효의 선고였습니다. 당연무효. 이거 행정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내가 그거를 7년 동안을 설명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오버타임 하는 것 같은데 용서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변호사들마다 만나서 당연무효의 선고론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변호사들 머리가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에 선거무효를 판단하려면은 당연무효 소송이 있고 선거무효 소송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된대. 제가요 설득으로도 그러냐면은 아니 선거도 행정 아닙니까?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기관 아니죠.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서 선거 행정을 했는데 선거 행정을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선거 행정을 했다. 뭐냐? 여러분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불력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사전투표 하는데 여러분 사전투표를 왜 하게 됐느냐? 아까 내가 우리 최원 교수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선거 때 6%를 이놈들이 도둑질해서 문재인한테 댕겨줬는데 문재인이가 당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나 증거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나 난 똑떨어지게 내 얘기도 뭐가 잘못된 거 얘기하면서 합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박근혜가 됐거든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면 노무현같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왕창 표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세울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 연관의 결과가 사전투표입니다. 역사를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투표 해가지고 그 첫 케이스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016년 4월 13일 날 제20대 국회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이 두 가지 물론 그 QR코드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거 작당한 건 5가지 더 있습니다만 큰 거 두 가지를 불법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20대 국회가 불법으로 됐습니다. 그 불법 국회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 탄핵 결의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해 주셔서. 여러분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거를 우리가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거 식당에서 이거 고춧가루 묻었는데 이걸 버렸어요. 내가 이거 보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국민혁명 꼭 성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충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훈 쌤 박수. 이거 외롭다고 했다고 굉장히 욕먹었네. 아니 하나님도 계시고 백성도 국민도 있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외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정창아 자 정창아 불상님이 이제 뭐 행정학 얘기하고 정치학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행정학하고 정치학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거기 보면 도모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도모. 그래서 부산에서 집회 사회 볼 때 이 정치인 놈들을 도모 정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즉 거기에 도모라는 뜻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대책 뭐 이런 거에 대한 뜻인데 물론 이제 행정기관이나 뭐 어떤 그
사회 기업체 기관이나 거기서 이제 그걸 도모하는데 뜻을 이익해서 하는 건데, 뭐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있는 이 도모를 하는 놈들을 보면은 전부 다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임이에요, 모임. 그냥 도둑놈들의 모임.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나 국회는 이 도모 정치, 즉 도둑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5년 전에 아마 6년 전인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전부 다 도둑놈이야. 네? 다 도둑놈입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기관에 있는 놈, 정치권에 있는 놈, 다 도둑놈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그냥 뭐 아까 누가 얘기했죠, 뭐 그냥 기본 얼마씩 배급해주고 자기네들이 다 돈 가져가서 써도 그냥 국민들은 그 돈 가지고 먹을 거 사 먹으면 되니까 이 정치권의 이 도둑질하는 거를 전부 다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면 국민들은 더욱더 모르고 그냥 이 정치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보가 되는 거죠. 뭐 속된 말로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개돼지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 저 정치권들이 얘기하는 개돼지 소리 듣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자, 다음은 우리 5.18에 대해서 여러 우리 저 애국 동지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신동국 목사님도 얘기하고 계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5.18이 정말 그 신부들 얘기하는 정의사회 구현단? 거기서 얘기하는 들 보면 전부 다 그냥 국군이 총칼로 그냥 뭐 배를 갈랐네, 뭐 애를 꺼냈네, 뭐 여자 여기를 뭐 도려냈네. 이런 얘기만 그 성당에 가니까 쫙 걸어놨더라고, 사진을. 그걸 믿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5.18에서 싸우신 분들이 얘기하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안 겁니다. 그때 저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다 속았죠. 저 나이 때는. 근데 지금 다 진실을 알아갖고 이런 개같은 새끼들이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걸 지금 덮으려고 그러죠. 법을 만들어갖고. 맨 처음에는 7년에 7천만 원인데 양심이 찔렸는지 5천에 5년으로 바꿨더라고요. 참나. 하여튼 우리 신동국 대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5.18 목사 신동국 인사 올립니다. 충성! 여러분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세기 로마 바티칸의 법정에서 지동설과 천동설에 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많은 천주교인들 다들 천동설이 맞는데 어느 한 명이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시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가 지금 이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동설이 맞느냐,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맞느냐, 천동설 하늘이 도는 것이 맞느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이렇게 많은 심판관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는 하도 99%가 천동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동설이 맞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는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99%의 좌파가 지금 현재 공산주의를 따라 지금 현재 지향을 하고 있고, 모든 법률과 법조 모든 문제가 다 좌파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기타 공산화 내지 기적주의화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98% 내지 99%가 다 지금 현재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선관위, 민노총, 학계 다 전심하신 다
붉게 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실을 여기 박근혜 대통령과 또 오늘 유튜브를 정치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를 지적하시는 디아스포라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까 제가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대한민국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5.18 전쟁 승리의 날입니다. 5.18 전쟁, 특히 검남로 전투, 검남로 대첩, 거기에서 5,000분의 1 확률이 아니라 5천만 분의 1 확률로서 이 나라를 승리로 만들고 김일성이가 완전히 적화 야욕을 포기하게 만들고 너희들 다 복귀하라. 남한에 덕정사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남한에 전두환이가 있어가 안 되겠다. 그런데 김일성이도 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최고 북한의 사령관 이현설이는 알았습니다. 또 문재심이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했지만도 남한의 어떠한 지문지 군불의 일지에 또 기타 모든 수첩에도 국방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도 나오지 않은 거 물론이고 미국 CIA도 대충은 나오지만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기록에도 없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저께 5.18 때 광주에 정부, 여당, 야당 전체가 다 광주 망월동에 의전회의를 했습니다. 그 의전회의에서 윤석열이가 이 나라를 다 완전히 자경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참았습니다. 지난해는 사실은 저희 우리 5.18 진전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를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제주도 4.3 사건과 5.18 광주에 가지 마시라 외치고 기자회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건만 윤석열은 그래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첫 임기라서 처음이라서 애교로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이 KTX 함께 타고 희낙낙하면서 광주로 갔습니다. 여당이 여당 맞습니까? 국힘당이 국힘당 맞습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다 국힘당도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1%가 악재 지동설을 이야기했는 이 엄밀한 사실이 아무리 99%가 천동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1%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엄밀한 사실과 진리는 이깁니다. 이 5.18의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의 1%에 지금 현재 99%가 다 전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간다 하면은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실을 이야기 다 하자면은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최대한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또 기타 전두환 대통령 서거하신 전두환 대통령 또 기타 전직의 대통령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5.18 진대원 멤버들하고 그 외에 몇몇 분들 외에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도 이러한 사실들이 이같이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지금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나가면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악의 세력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5.18의 진실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지만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뭐냐?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이고 5.18 저놈들이 유공자다. 유공자가 4천 몇백 명, 5천 명, 심지어는 10,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5.18 때 민주화 운동 맞습니까? 5.18은 폭동이요, 나가서 내란이요, 나가서 국군에게 항적했는 이적행위의 전쟁입니다. 적과 내통에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5.18은 전쟁입니다. 5.18 전쟁, 이 5.18 전쟁을 막아낸 용사가 누구냐? 바로 이 덕전사, 또 덕전사 중에도 11공수, 또 그 중에도 62대대, 또 그 중에도 4지역대가 5.18 전쟁을 막아내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특수군들, 지금 이제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말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그런 한 해 5.18을 왜곡을 해도 이런 걸 갖다가 처하겠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이야기하고 팩트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과 기타 좌파들 다 성경의 불임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놈들 다 잡아넣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5.18 때 지금 현재 진실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5.18은 폭동이요, 내란이요, 전쟁인데 이와 같은 그 당시 상황,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오늘 지금 현재 3시 반 정도죠. 오늘 3시 반, 이 43년 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순간, 이 역사적인 순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경남도 수십만 시위대와 폭도들 사이에서 꼭꼭 포함되어 있는 북한 특수군 요원들 400여 명을 거절해서 괴멸시켰습니다. 북한 특수군 400명이라면은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무장 간첩 서너 명 모아도 일개사단 10,000명이 잘 잡지 못합니다. 북한 특수군 400명이라면은 대한민국 100개 사단 100만 대군이 됩니도 잡지 못하는 군대입니다. 이걸 우리 일개 기역대 65명이 무기도 없이 실탄 15발 안팎 그걸로서 적을 다 섬멸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능가하는 것이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능가하는 것이요, 넬슨 장군이 나폴레옹을 무찌는 트라팔가 해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완벽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전투를 했는 걸 알고 나면은 윤석열 일당과 또 전체 여당 야당 전체를 잡아넣을 수 있는 찬스가 엄연히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3시 반 일어나는 시간은 성경에서 나오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지체해가지고 5분간만 늦었다 하면은 우리는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 5분간만 먼저 했더러 우리 부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그 3시 반이라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놈들은 지금 현재 오후 1시 반에 적전사 놈들이 무차별 사격을 하는 원리에 수백 명이 죽고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해가지고 시민군을 만드는 것을 2시에 만드는 걸 무장한 걸 합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시민군들한테 준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엉터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거, 이것이 3시 반이라는 시간이 엄연히 밝혀지면은
이런 놈들한테 좋은 헌법 기한이라는 그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은 저놈들을 다 잡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 6,000명뿐만이 아니고 특혜 이번 공무원들, 법관들, 판사들, 언론인들 다 잡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발표를 세계적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 이놈들 너희들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폭파시킨다 하면은 폭파시킨 놈들하고 다 여당 야당 놈들하고 정부 놈들 다 처단 처벌을 받을지어다. 너희들 엄연한 이런 진리 속에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아무리 너희들 발부동치도 이런 도관에 던지다 너희들 지금 이제 손바닥으로서 태양 없다 아무리 가려본들 태양 있는 태양이 없느냐. 아무리 내가 진실이다 너희들 그 엉터리다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그게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고 올바른 진실을 알고 올바른 팩트를 알아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나가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실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이 5.18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할 것이 많지만도 오늘 여러분들 발포 명령 그 순간에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를 분명히 이야기함을 해가지고 좌파들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놈들을 우리가 당당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파라고 하면서 모 학자들은 이걸 부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올바르게 알려야 됩니다. 우파라 하는 사람들은 함께 이런 하나의 팩트를 알려야 되지 이 팩트를 음해하는 우파 학자들 있으면 안 됩니다. 우파 학자도 역시 함께 나가는 것. 그 당시 서울 갔다 왔다 한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은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지 않는 그런 넌센스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알고 자유 대한민국을 승리하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우리 신도공 목사님 박수! 네. 이 신도공 목사님이 발표 명령을 내렸다나 이거. 잡아가란 말이야. 가서 진실을 밝혀. 맞죠? 네? 목사님 맞잖아요. 아유, 신도공 목사님 왜 7년 동안 내가 발표했다고 떠들었는데 조사를 안 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 그냥 또 한 가지 진실이 있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5.18 때 싸웠던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면은 조사를 안 해. 엉뚱한 것만 조사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만. 거기에서 제가 간과한 생각했어요. 왜 5.18을 저것들이 음해를 하고 자기 뭐 이게 민주화 운동이네 이렇게 가짜로 포장을 하고 그러는지. 물론 지네들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포장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숨길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병길남 장군이 지금 뭐 그때 대대장이었는데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직접 광주교도소 앞에서 대대 병력을 끌고 그 폭도들을 만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에도 안 잡아가. 병길남 장군이 그렇게 연단에 써서 내가 대대장 때 광주교도소 지켜갖고 발표했다고 했는데도 안 잡아가요. 이런 진실적인 얘기하는 건 다 숨겨. 이 교도소를 습격한다는 것은 일반 군인이나 경찰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국민은 더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도소를 습격하려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전향 안 한 이 간첩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거를 구출해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왔는데 그걸 우리 병길남 장군이 막았던 겁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못 잡아가는 거야. 조사를 못하는 거야. 네? 이렇게 팩트인 진실은 정말 조사를 안 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5.18 진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만약에 광주에 사시는
이 호남 사람들 새겨 들어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뭐 후삼국시대 때 이 뭐야 태조 아니 왕건이 저 나주 지역에 자기 진치를 구축했어요. 네? 태조 다 알잖아요. 그 역사를 반복한다고 역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이 간첩들이 제일 많은 데가 광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를 점령을 해갖고 남북으로 샌드위치로 해서 공산화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왕건도 이거 딱 보니까 나주만 먹으면은 야 이거 뭐 그냥 이 후백제는 그냥 먹겠구나 이 정도의 전략을 갖고 싸워서 결국 이겼잖아요. 지금 간첩들이 득실득실하는데 광주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도 이제 좀 깨우치시고 우리 박준서 어르신이 맨날 회장님 얘기하는 좀 깨우쳐 좀 전라도 사람들 좀 아시겠죠? 호남 사람들. 네, 다음은 우리 한자락 닉네임이 한자락이신데 계신가요? 네, 우리 한자락 여사님이 여기 나오세요 앞으로. 우리 여사님이 여기 내려오실 때 저 안국역 서울의 안국역 가면은 어떠한 그 언어와 표식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게 있다는 거를 얘기하시더라고. 나도 그거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오징어 게임을 빗대서 이 북한 놈들이 우리 자유대한 국민들을 또 영화로 또 언어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국민들은 몰라. 그거를. 나도 몰랐었는데 그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깨우쳤어요. 이거 좀 공산주의 사상이 좀 들어간 영화다 라고는 깨우쳐서 내가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은. 근데 여사님이 그 오징어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걸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있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네. 근데 그게 언어로 우리 한글, 옛날에 한글 그 한글로 딱 표시를 해놨대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네. 이게 더운데 이렇게 애써주시는 국민들에게 또 좋은 기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걸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안국역 지하철역에 가면 지하철역이 옛날에는 그 탄핵 때만 해도 붉은 벽돌로 다 조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는데 막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문재인 말기예요. 한 1년쯤 남겨놨을 때 재임 기간. 근데 뭔 수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나 몇 달을 하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하얗게 기둥을 온통 하얀 걸로 다 발라놓고 거기에 그냥 네모, 동그라미, 세모, 오징어 게임 기호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오징어 게임 부호가 잔뜩 붙어 있어.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은 제가 하루 저녁 다 몰아서 봐버렸거든요. 무슨 뜻이 있다 싶어서. 그랬더니 저 아까 말씀하신 뜻 저도 느꼈지만 거기에 똑같은 부호가 있고 제가 또 어디에 그 기호를 주목을 했냐면 한 2, 3년 전에 제가 포항 호미곶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통영을 거쳐서 글로 올라오는 바람에 한 저녁 7시 그쯤에 도착을 하는 바람에 어둑어둑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거기를 손이 있어서 그걸 보고 가겠다고 굳이 그래갖고 비도 쭈룩쭈룩 오는데 갔는데 가서 도착해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왼손 동상, 오른손 동상이 있는데 왼손은 화려하게 육지에 동쪽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 있고 오른손은 해를 등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왼손을 향해서 오른손은 구걸하는 듯한 이 손의 표정이에요. 구해달라고. 마치
마치 세월호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속이 상했는데 사진을 다 찍어갖고 집에 와서 보니 사진 앞에 촛불단 3개가 있고 그 촛불단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동쪽에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북도, 그 다음에 육지로는 호미곶, 그 다음에 해가 제일 늦게 지는 곳을 측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도와 호미곶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니까 그 굴을 최하해서 기념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서쪽은 태안반도가 훨씬 중국 쪽으로 뻗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미리 변산반도 굴을 최하해서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1999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김대중이가 집권하자마자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도 새천년 기념공원이에요. 김대중은 늘 새천년을 붙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변산반도 그 추적을 해보니 그거는 김대중이가 기린다 하는 것은 5.18과 관계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산반도는 5.18 때 불순분자들이 잠입한 통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은 그 한평이니 뭐니 밑으로 내려가면요 전부 뻘이라서 빠져서 못 들어와요. 그런데 변산반도는 모래와 자갈 지형이에요. 탄탄해요. 그래서 어딘가 뭐 잠수정이나 배나 밤에 놓고 걸어 들어올 수도 있는 코스예요. 지형이. 그래서 이거 김대중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불을 안 꺼뜨리고 키고 있거든요. 김대중이가 기념한다는 건 자기를 권좌에 올려준 5.18 기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왼손 동상 앞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 오징어 게임 구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김 1, 성 할 때 김 할 때 네모, 1 할 때 동그라미, 성 할 때 시옷, 시옷이 삼각형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말은 의문학적으로 시옷, 지읒, 치읒 이것은 치음에 속합니다. 이빨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 만들 당시에도 벌써 그것을 치음으로 분류하고 삼각형에 들어갑니다. 이빨 모양 삼각형. 그래서 시옷, 김일성 할 때 시옷 그것은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것은 김일성 닉네임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구호가 원방각 구호가 있습니다. 원은 하늘을 뜻하고 방은 땅을 뜻합니다. 각은 삼각형으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구호가 있고 또 하나 그게 하늘과 땅 이게 천지인이라고 그러니까 뜻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호를 오징어 게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국역에 가면 아주 도배질을 해놓은 거예요. 또 왜 도배질을 했나? 사람들에게 영화로 미리 이것을 퍼뜨려서 친숙하게 영화 게임에 나오는 구호야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해요. 아무도. 그냥 구호거니. 그런데 우리가 김일성 지들이 말하는 백두혈통 그들의 이름을 추적해보면 4대까지 전부 원방각 안에 들어갑니다. 자, 김정은을 해볼게요. 김, 네모, 정, 지읒, 시읒, 지읒, 치읒이 삼각형이에요. 지읒, 삼각형. 김정은, 김정일, 동그라미.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김, 네모, 정 할 때 지읒, 삼각형. 은, 그죠? 이응이죠. 그 다음에 김여정, 김, 네모, 여 할 때 동그라미, 정, 삼각형. 그 다음에 이번에 설마 3대가 지금 네모 원방각 안에 들어가는데 이름이 4대까지 그럴까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누가 나왔죠? 그 딸이 나한테 이름이 김주애더라고요. 근데 걔도 보니까 김, 네모, 주, 삼각형, 애,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은 원방각이지만은 교묘하게도 백두혈통 네임 기호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평양에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봐줘서 고맙다 이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안 알아봐줬는데 알아봐준 사람이 있네 고마워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안국역 지하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궁터고 경복궁이 있고 거기 청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로 볼 때는 동편에 해당하는 게 안국역이고 거기 서편에 해당하는 게 경복궁이에요. 그럼 집으로 볼 때 동쪽과 서쪽에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기둥은 어느 쪽에 문패를 답니까? 보통 서쪽에 잘 안 달아요. 해가 뜨는 곳에 달죠. 그러니까 안국역에다 김일성 문패를 쳐발라 놓은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아주 떡을 쳐놨어요. 기둥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 뭐냐면 그 기둥과 독립운동 김일성을 따르던 자들의 이름을 자빨들이겠죠? 줄줄이 순간에 박아놨어요. 그리고 또 한 기둥은 온통 다른 이름은 없고 네모 동그라미 세모로 도배질 때 있어요. 벽을 뺑 돌아가면서 사각형 벽 내면이 다. 근데 그 제목이 참 요상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 끼 밥은 굶어도 나라를 구걸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끼 밥은 굶어도 나라를 구걸할 수 없다. 나라를 구걸한다는 건 뭘 뜻일까요? 미군에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죠. 미국에 기대지 않는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얼마나 많이 굶겨 죽였어요. 한 끼 밥만 굶었나요? 수백만 명 굶겨 죽였죠. 근데 나라를 미군에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다 김일성 이름 도배질 해놓고 그 김일성 주체 사상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서 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젠 더 진보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기둥만 있다가 더 시설이 늘어난 거예요. 뭐였냐? 그 스크린도어 있죠. 안전도어. 스크린도어 유리에 독립운동 33인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좋은 운동하신 분이니까 위대한 분이니까 있나보다 하죠. 그런데 그분들을 원방각 이름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거기에 삼각형, 성, 김일성 할 때 그 성에 삼각형에다가 사람 얼굴을 다 가다놨어요. 거기 유관순 누나도 그 삼각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3.1 운동하신 33인이 김일성 이름 안에 갇혔다는 의미는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디자인 정도로 보죠. 아, 멋지네. 거기 삼각형에 놓고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1919년대에 일어난 김인현 독립운동이 김일성으로 역사가 정통성이 이어진다는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자유 대한민국은 역사의 정통성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감히 청와대 앞에다가 그걸 해놓은 거예요.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죠. 그 많은 열차 속에서 떼거지 사람들이 타고 내리면서 그거 그냥 오징어 게임을 미리 터뜨려 놨으니까 오징어 게임 친숙한 기호네, 멋지네, 디자인 괜찮어?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뭉개버리고 감히 평양의 김일성이가 그 33인의 독립기념 정신을 전부 포위해다가 자기가 이 한반도의 역사의 주 정통성이다 하는 걸 거기다 박아놓은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가 우리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인 거는 정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간 1년 남겨놓고 거의 그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거 다 수리가 완벽히 됐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라 하죠. 그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용산으로 우왕좌왕 집을 못 구해서 난리치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 갔다 저 갔다. 그럼 왜 그랬겠어요? 뭐가 뭐 풍시지리가 안 좋아서? 허가 안 좋아서? 아니면 뭐 도청장치가 있어서 오만 핑계 대고 도망다녔죠? 그거는 평양에서 이미 김일성 이거 내 집이야 라고 문재인 시켜서 박은 겁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동맥을 병동맥 따버릴 텐데. 되고 있는 겁나서 못 들어간 거라고 저는 유추합니다. 내 유추가 틀렸으면 나와서 말해보라 그러지. 내 유추는 내 사고는 내 자유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앞에다가 그렇게 도배지를 역사를 갖다가 대한민국을 지우는 감히 지우고 김일성으로 정통성을 연결받는 거를 어디 청와대 앞에다가 경복궁 앞에다가 깔아놓습니까? 예, 온 국민이 분노해야 할 일이고 서울시에다가 항의해서 걷어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은 도망만 갔죠? 용산으로 무슨 핑계 대고 천공 핑계, 망공 핑계, 부인 핑계 대고 갔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징어 게임 기호를 통한 본 안국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자락 여사님께 박수! 자, 그래, 한자락. 산자락. 근데 이름을 밝히셔야지. 닉네임이 되고. 자, 뒤에 계시는 우리 동기분들 앞으로 좀 오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산자락 우리 여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전쟁할 때는 또 그 나라를 혼란시킬 때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 도성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이 그 노래를 듣고 거기에 휩쓸려갖고 이제 동조를 하면서 그 도시가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런데 지금 이 북한 놈들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 산자락 여사님이 얘기한 거 하고 또 우리 연예계 쪽에서 하는 이런 행동을 보니까 이것들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 머릿속을 완전히 혼란시켜갖고 자유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바보 상자를 보고 바보가 돼 있는 분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배떼지 배불리고 국민들 좀 못 사는 사람은 좀 이렇게 돈 나눠주고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이 북한들의 선동, 선전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갖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춘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춘서 회장님 연설 듣고 우리 사석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박수! 예, 그렇습니다. 참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로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나오실 때부터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회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아요. 모든 지방자치제 또는 마을 모든 이런 정치에 이끄는 사람들이 다 지금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 우파의 아이콘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정한 자유민주적인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며칠 전에는 5.16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구국혁명, 이 구국혁명을 이루셔서 대한민국을 진정한 너무나 못 살던 나라,
이런 나라를 지금은 세계의 10대 강국 경제 강국으로다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한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산업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민주적인 국가도 그때 당시에 민주적인 국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놈들은 5.18 개소리 김대중이가 저 북한 공산당하고 아작작 된 거 그거를 국민들은 모르면은 안 되겠습니다. 또 5.18보다도 저 윤석열이 4.3 제주 사건이니 5.18을 헌법 수록에 넣는다는 등 소위적 우리 우파는 정말 뒷짐짓고 있을 때 저 개만도보단 새끼들은 별의별 아양짓을 다 했습니다. 국민이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놈들은 어떻게든 거짓 입만 벌리면은 거짓으로 해서 국민 선동 선무 선전 다 이걸로 정말 국민을 이렇게 아작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너무나 깨끗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그의 아버지인 딸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로지 나라만 위해서 일하시다가 지금 어떤 지경에 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있다면은 나라 사랑한 죄, 국민 우연 죄 이리 일하시다가 저 개같은 자식들한테 다 당한 것뿐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는 깨어납시다. 5.16 군사혁명 5.16 이 혁명을 구국 강변의 헌법 수록에 우리는 꼭 기록해야지 되겠습니다. 또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님을 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초대의 대통령 건국의 대통령을 꼭 기리도록 이렇게 헌법 수록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저 빨갱이 새끼들 저 새끼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못 되는 자들이 지금 온갖 대한민국을 거짓 선동으로 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지 됩니다. 이젠 깨어나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민주국가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후손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적인 국가를 물려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민주, 사회, 이 인민민주라는 게 어디 이 나라에 해당됩니까? 지금 다 모든 시스템이 사회, 인민, 민주 국가로 다 가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 사법 다 사회, 민주, 행정 처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국민이 깨어나야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5.16 구국혁명 헌법에 수록하라! 박정희 대통령 5.16 구국혁명으로 헌법에 수록하라!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5.16 구국혁명 헌법에 수록하라!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고 우리는 제일 세계에서 못 살던 나라
그래도 경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박정희 대통령님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나 깨끗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적인 국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 국민이 깨어나십시오. 대구 시민, 경북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우파 성지입니까? 어찌 저 개같은 홍준표 저런 놈들을 여기에 대구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이 나라 올바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우리 저우에 가서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성! 네, 우리 박준서 회장님께 박수! 네, 박수. 자, 뒤쪽에 오세요. 우리 마무리하게. 말씀 안 따라주시는 것 박근혜 대통령님께 충성!